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사회복지사 1급 과정을 함께하고 있는 이선배입니다. 오늘은 2-1-9강 사회복지 통합적 실천과 모델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통합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그 발달 과정에서 통합기 배웠던 거 기억나죠? 기억날 거예요. 그 부분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공부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발전기에 나왔던 이제 그 뒤에 4체계 모델이라든지 이제 6체계 모델 이제 같이 이제 통틀어서 오늘 정리하고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을 해두고 이게 처음 듣는 것 같아. 이상하다. 난 이거 처음 듣는데 통합기라는 거 있었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앞에 다시 한번 보고 정리합니다. 이거 얼마 배운지도 안 됐는데 이거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치매 검사 맡아 보든지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발달 과정에서 통합기까지 이제 쭉 정리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수업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발달 과정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사회복지 실천 이전기죠. 전문직 나타나기 이전기. 그렇지?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법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렇죠? 딱 떠올라야지. 엘리자베스 구비법.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출현기가 나타나죠. 이제 전문직이 이제 발생 나타납니다. 자, 발생하면서 나타난 두 단체 기억 꼭 해둬야 됩니다. 그죠?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기억납니까? 기억나야 돼요. 자, 그리고 성장기 들어섭니다. 전문직 성장기에서는 여러분들 누가 이제 머릿속에 팍 스치고 가야 돼. 팍 스치고 가는 사람 누구? 플렉스너. 팍 스치고 가야 돼.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플렉스너 비판 이후에 일어난 일들 쫙 정리해야 되지. 그렇죠? 얼마 안 돼. 이렇게 해봤자. 공부할 거 많을 것 같아.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얼마 안 돼. 거의 다 이선배가 다 줄여놨어. 자, 그리고 이제 성장기 이후에 나타난 게 분화기입니다. 그죠? 사회복지 실천이 분화돼서 발전을 해. 어떻게 분화돼? 개별, 집단, 지역으로. 그지? 그래서 개별, 집단, 지역, 사회사업으로 분화돼서 발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렇게 분화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통합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무슨 회의에서? 밀포드 회의에서. 그렇죠? 통합에 대한 논의 시작, 밀포드 회의. 정리 꼭 해줘야 되고요. 자, 이렇게 어떤 논의가 시작되면서 통합기에 들어섭니다. 자, 이 통합기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였었어? 펄만이지. 그죠? 펄만이 여러분들 만든 이론이 무슨 이론이야, 여러분들? 문제 해결 모델이야. 이론이 아니라 모델이죠. 모델 몇 년도에? 1957년도에. 어떤 거였어요, 여러분들? 개별 사회 사업이 두 이론에 의해서 두 밑바탕이 되는 이론이 있었지. 그게 뭐라고 했어?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였었지. 진단주의, 기능주의도 very very important. 기억나죠? 그렇지? 꼭 구분해서 기억해두라고 했었고, 이것이 통합 모델이 바로 펄만의 문제 해결 모델이라고 했었어요. 알았죠? 그래서 어떤 통합에 시동을 건 사람이 펄만입니다. 펄만. 그리고 이제 그 사회복지 실천 발전기 누구? 핑커스 미난의 4체계 모델, 그리고 콤튼 켈러웨이의 6체계 모델까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정리해서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됐죠? 정리됐죠? 예. 이제 오늘 수업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간단하게 이제 종합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 선배가 정리를 해주고 갈 거예요.
알았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 그냥 역사 흐름처럼. 자,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꼭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 선배의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그냥 쭉 들어봐. 들어보고, 그래서 통합이 나타났구나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면 돼. 자, 이제 시작합니다. 이런 이제 이런 통합기의 어떤 논의가 가속화되고, 발전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분들 1960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아세요? 대부분 모르겠죠. 그렇죠? 이 선배도 안 태어났는데. 1960년에서부터 1975년까지 있죠. 미국이 전쟁을 합니다. 미국이. 그래서 최초로 패배를 하죠. 그 전쟁 이름이 월남전쟁. 월남전쟁은 모를걸요. 아마 베트남 전쟁입니다. 베트남. 이 선배 때는 월남전쟁이라고 했어요. 베트남을 한자로 쓰면 월남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전쟁이에요. 이 베트남 전쟁, 월남 전쟁이. 우리나라도 참가했었고요.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었었죠. 그렇죠? 거기 갔다 와가지고요. 아직까지도 이제 그 고엽제 때문에 피해를 입고 또 이제 거기 때문에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그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거 월남전쟁, 베트남전쟁 갔다 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이제 빌딩 지으시고 막 이런 분들도 있고요. 이 선배는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그 빌딩에다가 이제 밑에, 이제 목욕탕을 이제 지셔가지고 이 선배가 아주 어렸을 때 많이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소문이 동네에 자자했어요. 이 목욕탕 주인, 베트남 전쟁 가가지고 돈 벌어서 이 빌딩 지었다고. 이렇게 이 조그만한 나라에까지 파급력이 무지하게 컸던 전쟁이 베트남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한 15년 가까이 이제 전쟁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상해 용사나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없던 여러 다양하고 복합적인 클라이언트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들어가는 사례 관리와도 연관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둬야 돼. 뭐가 등장했다? 누가 등장했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어떤 클라이언트들은 여러 기간을 전전하면서 돌아다녀야 되는 어떤 불편함과 문제점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들었겠죠. 우리가 그렇잖아. 그지? 우리가 이제 어디 아프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러면 그냥 종합병원 가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다 보면 되는데 내과 다녀야 되고 이비인후과 다녀야 되고 뭐 정형외과 이제 이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복합적인 클라이언트들이 등장을 하자 이제는 새로운 사회복지 실천 방법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뭐를 만들어버리자? 종합병원을 만들어버리자. 알겠죠? 이런 요구가 나타나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클라이언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실천의 통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 키포인트가 되는 건 뭐라고 했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등장이야. 알겠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자, 이러한 어떤 클라이언트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있던 개인적 방법, 뭐 집단적, 지역적, 이런 개별적인 어떤 사고나 생각으로는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야. 클라이언트 문제를 개인적, 집단적, 지역적인, 개별적으로 생각한 사고에서 클라이언트 문제를 개인, 집단, 지역 모두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통합파의 이론의 어떤 바탕이 되는 그러한 이론이 있겠죠. 응? 그 바탕이 되는 이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체계 이론하고 생태학 이론이야. 체계 이론, 생태학 이론 여러분들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날 수 있어요, 이거는. 응? 우리 어디에서 배웠어? 인행사 끝부분에서 배웠어. 인행사 끝부분에서 체계 이론에서 체계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체계. 체계는 전체는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작용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게 체계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전체는 부분의 합이다. 그 부분들은 서로 어떻게 하고 있다? 상호작용하고 있다. 부분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전체를 이루고 있다. 그게 바로 뭐야? 체계잖아. 이 이론이 통합파의 기본이 됩니다. 알았죠? 다시 한번 부분은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어떻다?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게 체계 이론이에요. 알았죠? 자, 이거를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도입을 해보면 개별, 집단, 지역 사회복지 실천이 서로 각기 발달되어 있지만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거대한 큰 전체의 틀 속에 하나의 부분들이고 이들은 서로 어떤 요소를 갖고 있다?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 됐습니까? 이게 통합 이론의 밑바탕이 되는 이론 첫 번째 체계 이론이야. 자, 두 번째 되는 게 이제 생태학이죠. 생태학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PIE잖아. PIE. People in Environment. 응? 환경 속의 인간. 환경 속의 인간. 인간과 환경은 서로 어떤 존재들이다? 서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호혜적 관계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생태학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부분과 합이야. 인간과 그 다음에 환경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어떤 호혜적인 관계로 보는 게 생태학이야. 그렇죠? 이 두 체계 이론과 생태학이 뭐의 밑바탕이 된다, 여러분들? 통합론의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됐죠?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들어봐. 이해될 거야. 한마디로 통합론이란 인간, 환경을 두 가지 초점으로 두는 게 아니라, 보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는 존재로 보는 겁니다. 알겠죠? 상호작용하는 존재. 이걸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도입하면 어떤 존재로 보는 거야? 우리가 지역, 개인, 그리고 집단, 서로 개별적인 존재지만 이들은 서로 어떤 존재들이다? 상호작용하는 존재들이다. 알겠지? 이 두 가지 이론이 밑바탕에 대해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통합 이론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것만 여러분들 지금 한 거, 이 선배가 이야기한 거 잘 이해하면 지금 이제 나가는 거 거의 80~90%는 다 이해돼요. 응? 이해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암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칠판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떠들었던 거, 이 선배가 떠들었던 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통합적 접근. 클라이언트 문제 해결에 다양한 개입 방법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우리를 그거를 통합적 접근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통합적 접근이 나타났다라는 얘기야. 알았지? 앞에 뭐를 적어 놓으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복합적인 문제. 복합적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적 접근이 시작됐다. 됐죠? 자, 기억을 해두고요. 등장 배경은 전통적 방법이 분화, 고전문화. 통합기 바로 전이 뭐예요, 여러분들? 분화기였잖아. 그지? 분화기였잖아. 분화기 경향은 서비스 파편화 현상. 파편이란 건 뭐예요, 여러분들? 유리를 팍 던지면 파편이 팍 튀잖아. 그렇지? 그 유리알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깨졌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거를 파편이라고 그래. 이렇게 사회복지 실천이 파편처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이런 고분화, 분화 현상은, 분화기에서는 이런 서비스 파편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자 이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통합적 논의가 시작이 되는 거죠. 특징 봅니다. 모든 사회복지 실천에는 공통 기반이 있다. 공통 기반이 있다. 자, 전체는 뭐다? 부분의 합이고 그 부분들에는 뭐가 있다?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 알겠지? 사회복지 실천이 다 다르게 나누어져 있지만 다르게 분화돼서 발전되어 있지만 그들 사이에는 뭐가 있다?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 다 했던 거야. 공통적 기반이 되었고요. 이런 공통적 기반 존재를 인정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 상황에 개입하기에 적합한 그러한 모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뭐가 나타나는 거야? 통합 논의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통 기반이 존재하는 걸 인정한다. 즉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 상황에 개입하기에 적합한 그런 어떤 통합적 논의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뒤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이제 어려운 점 없었죠? 그죠? 자, 뒤쪽 넘어가서 자, 이런 통합 이론의 밑바탕이 되는 이론은 뭐가 있었다? 체계 이론과 그리고 생태학적 이론이 있었다. 자, 이것을 활용한 게 쭉 나타나는데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체계 이론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 부분의 합이다. 부분들이 합이다. 부분. 알겠죠? 그래서 다중 체계적 입장을 인정을 해요. 그지? 그런데 이 다중 체계적 입장을 인정하지만 이 다중 체계에는 뭐가 있다라는 얘기야?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 이 공통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어느 부분에 들어가도 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뭐가 있다라는 얘기야?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야. 봅니다. 자, 다중 체계적 입장.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입장이야. 하지만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미시, 중범위, 거시 등 다양한 클라이언트 체계에 개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공통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됐죠? 자, 두 번째 봅니다. 순환적 원인론. 뭐란 얘기야? 순환적이란 얘기야. 종류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원인과 결과로 딱 부러진 게 아니란 얘기지. 생각을 해보세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단실 내에 우리 주사 맞으면 여러분들 감기 났듯이 이렇게 뚝딱 났습니까? 안 났죠. 굉장히 장기간이고 아니면 평생을 가져가는 문제들이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단순하게 원인 결과로 보는 단선적 사고로 보는 것은 어떻다? 불가능하다. 알겠죠? 그래서 통합기에서는 클라이언트 문제를 어떻게 봅니까? 순환적 원인론으로 봅니다. 순환적. 이제 돈다는 얘기야. 피드백한다는 얘기지. 그렇죠?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정시 활용하는 게 가계도 생태도 개인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본다는 얘기지. 가계도. 그리고 이제 생태도 전체를 다 본다는 얘기겠고요. 자, 그리고 리을. 환경 속의 인간. 이거 우리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 생태론에서 PI 얘기했잖아. 상호 좋아하는 인간다. 상호 작용하는. 자, 그래서 환경 속의 인간이다. PI 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지역과 개인의 상호작용. 집단과 개인의 상호작용. 지역과 집단의 상호작용. 알았죠? 이런 거를 강조한다는 얘기야.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일들을 발생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 이론이 됐던 것이 바로 뭐다? 체계 이론과 상태학적 이론이라는 얘기야. 됐습니까?
자, 됐고요. 나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냥 이해됐어.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잠재, 이거 외울 필요도 있나요? 한번 잘 생각해보면, 문제를 보더라도 이제 다 골라낼 수 있을 텐데.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잠재성과 개발 가능성을 인정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클라이언트는 충분히 발전하고, 변화하고, 충분히, 잠재 가능성 있는 존재로 보는 겁니다. 미래지향적 인간으로 보는 게, 통합론적 그런 관점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합니다. 통합론에서는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하는데 클라이언트의 존엄성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모든 일 다 참여를 해. 참여를 해. 그래서 참여하는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있고요. 또 개별화. 나중에 배우는 이제 사례 관리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개별화. 맞춤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야. 맞춤 서비스. 맞춤 서비스. 이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통합론. 자,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평가를 실시하고요. 자, 일반 체계 이론까지 확대된 개념으로 이제 발전을 합니다. 이 일반 체계 이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인간의 문제를 있죠. 단순히 이제 어떤 심리적인 문제나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전체를 이해하는 모델. 인간 전체를 이해하는 모델이 바로 뭐냐면 일반 체계 이론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한 부분이 아니라 인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접근을 합니다.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들? 일반 체계 이론이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을 단순하게 이제, 단순하게 빠르게 이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 바라보게 돼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가치를 다 수용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통합적 이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넘어갑니다. 통합적 실천 모델 들어갑니다. 통합적 실천 모델에서는 많이 있지만 세 가지만 기억해 둘 거예요. 우리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역시 펄만의 문제 해결 모델과 4체계 모델과 6체계 모델. 알았죠? 거의 90%가 여기서 문제가 납니다. 요 세 가지에서 여러분들 정리하고 넘어갈 테니까 더 할 분들은 더 하든지, 그거는, 말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선배는 세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제일 먼저, 펄만의 문제 해결 모델. 펄만의 문제 해결 모델은 여러분들 그냥 쭉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한번 봅니다. 자의 심리학, 듀이의 사상, 역할 이론, 체계 이론이 밑바탕이 되었다. 그죠? 이렇게 기억해두고, 아, 그렇구나.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의 통합 모델이다. 우리 여러분들 개별사회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밑바탕 이론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두 갈래로 나뉘어서 발전했다고 했죠. 그지? 그게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인데, 이 진단주의와 기능주의를 통합한 모델이 펄만의 문제 해결 모델이래요. 됐죠? 자, 정리 들어가고요. 자, 세 번째, 클라이언트의 어려움은 문제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본인이 클라이언트 문제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그 문제를 회피하려는 태도에 있다. 응? 자기가 마약을 해. 자, 그러면 그 마약하는 심각성에 대해서 본인이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고치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이야기야. 회피하려고 해. 난 괜찮아. 이런 태도. 알겠죠? 이거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문제는요, 문제 해결의 주체는 누구에게 있는 것이다? 클라이언트에 있는 것이다. 본인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자, 그런 태도에 있다는 얘기고. 자, 개입의 목표는 치료가 아닌 클라이언트 방어 기제를 억제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거에 있다. 클라이언트 방어 기제가 바로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현실을 회피하려는 거잖아. 그렇죠? 현실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말고 이거를 억제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것이 문제 해결 모델의 개인 목표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요. 개인이 사회적 기능에 초점을 줬고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기능에 초점을 두었고요. 사회복지 실천은 교육과 치료의 중간 과정이다. 교육과 치료의 중간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하였고 문제를 위험으로 보지 않고 도전으로 인식했다. 아이고 좋은 이야기네요. 도전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일들, 이러한 어떤 모델을 제시한 분이 바로 누구다? 펄만이란 분이다. 펄만. 됐습니까? 펄만. 정리됐죠? 자, 넘어갑니다. 사피 이론. 펄만의 사피 이론이야. 펄만의 사피 이론인데 네 가지인데 어떤 개별 사회 사업이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4P로 정의했다. 제일 먼저 문제를 프로블럼이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퍼슨. 예. 사회복지기관, 플레이스, 장소죠. 장소에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프로세스. 이거를 뭐라고 했다, 여러분들?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봤다. 알았죠?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사회복지 장소에 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한다. 우리가 아니라 펄만은 이거를 뭐라고 한다?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펄만의 4P 이론까지 봤습니다. 4P도 역시 암기해 둬야 됩니다. 문제 간혹 나와. 독자적인 문제가 아니라 껴서 나와. 이런 문제들은 4체계 모델 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엑기스 베리베리 임포턴트. 중요합니다. 이건 무조건 암기야. 뒤에 있는 6체계 모델하고 4체계 모델은 무조건 암기야. 무조건이야. 무조건 암기야. 알겠지? 핑커스미난 4체계 모델입니다. 4개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꼭 기억해둬야 되는데 한번 그 4가지 체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우선은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다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엑기스 한번 머릿속에 이 선배하고 정리하고 들어가죠. 정리하고. 자, 4가지입니다. 변화매개 체계, 클라이언트 체계, 표적 체계, 행동 체계 4가지야. 이건 무조건 암기해야 돼. 변화매개 체계는 문제 해결을 기획하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체계야. 문제가 발생했어. 그럼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 그거를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결할지 기획하고, 어떤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과정을 이끌어가는 변화 매개인, 그걸 변화 매개 체계라고 하는 거야. 누굴까? 누구야, 그러면? 문제 해결하고요. 문제 해결.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를 기획하고, 이걸 어떻게, 쫙 이제 해결해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지. 우리. 변화매개 체계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모여있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알겠죠? 자, 변화매개 체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문제 해결을 기획하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체계다. 그걸 우리는 변화매개 체계라고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변화매개인. 기억 꼭 해둬야 됩니다. 자, 클라이언트 체계. 클라이언트 체계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야.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야. 그냥 클라이언트, 우리 흔히 클라이언트.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 되고. 표적 체계는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직접적인 대상이야. 그래서 표적 체계에서는 항상 뭐를 기억해 둬야 되겠냐면 직접적인 대상이야.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대상이라는 거. 알았죠? 그래서 표적 체계에서는 변화라는 말이 꼭 나옵니다. 됐죠? 자, 그리고 행동 체계는
우리 그 사회복지사들이 있죠. 변화 매개인. 아까 우리 제일 먼저 배웠던 것이 이제 변화 매개 체제잖아. 이 변화 매개 체계에 도움을 주는 모든 것들을 행동체계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이 네 가지. 우선 여러분들, 이 선배가 너무너무 베리베리 임포턴트 하기 때문에 미리 한번 훑어주고 간 거야. 다 칠판 보면서 다시 한번 훑어봐. 체계의 구성, 변화 매개 체계, 사회복지사와 이들이 소속되어 일하는 조직이나 기관. 됐죠? 어떤 거라고 했어? 문제 해결을 기획하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체계. 한마디로 말해서 변화 매개인.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변화 매개 체계라고 한다. 됐죠? 자, 두 번째, 클라이언트 체계다. 서비스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체계 또는 사람. 서비스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야. 필요로 하는 사람들. 클라이언트 체계. 됐죠? 자, 그리고 표적 체계.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직접적인 대상, 실제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직접적인 대상, 표적 체계. 됐죠? 자, 그리고 행동 체계.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든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 행동 체계는 변화 매개인. 그렇죠? 변화 매개 체계에 도움을 주는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 도움을 주는, 적어 두세요. 도움을 주는 행동체계. 알겠지?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복지사와 공동으로 노력하는 모든 체계를 행동체계라고 한다. 자, 그래서 실천 과정은 인식하고 자료 수집, 진단, 개입, 평가와 종결한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요거 기억해 두고요. 우선 여러분들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알겠죠? 이 선배가 이제 속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선배가 이제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어요. 과민성 대장 증상이 이제 어떠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보다 보니까, 과민성 대장이 있는 사람들이 그 가장 큰 작은 소망은 큰 변을 보는 거야. 응? 큰 변. 큰 거 있지. 응? 그걸 보는 게 아주 작은 소망입니다. 그럼 행복해져. 그러면 표정이 행복해. 알겠지?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큰 변을 보면 표정이 행복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과민성 대장 증상을 가진 사람은 큰 변을 보면, 변이 크면 표정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행복합니다. 큰 변을 보면 그날은 표정이 행복해져요. 사체계 모델. 꼭 기억해 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선배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암기해야지. 자. Very, very important. 육체계 모델 들어갑니다. 콤튼 갤러웨이 육체계 모델입니다. 육체계 모델은 사체계 모델, 큰 변을 보면 표정이 행복한 사체계 모델 플러스 전문가 체계와 문제인식 체계를 여러분들 같이 해놓은 거. 그래서 육체계 모델이라고 합니다. 문제인식 체계를 뭐라고 하냐면 의뢰응답 체계라고 그래. 우리 흔히 요즘에는 의뢰응답 체계라고들 문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알았죠?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육체계 모델 콤튼 갤러웨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둬야 됩니다. 잘 기억해둬야 돼. 우선 전문가 체계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떻게 기억해두고 넘어가냐면 앞에 배웠던 변화 매개체계 있죠. 사체계 중에서 변화 매개체계를 육성하고 교육시키는 체계를 전문가 체계라고 하는 거야. 전문가 체계. 알았지? 변화 매개 체계를 육성하고 교육시키는 체계. 우리 사회복지사니까 사회복지사들을 육성하고 교육시키는 데가 여러분들 뭐가 있겠어? 대학도 있겠고요. 그렇지.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도 있겠고, 사회복지사 협회도 있겠고, 이렇게 있겠지.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는 거야? 전문가 체계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의뢰응답 체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좀 더 발전하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있는 줄을 몰라. 모르고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의뢰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 이제 법원이나 경찰 같은 거. 이런 말에서 뭐 하지만 이제 묻지만 뭐 살인이나 뭐 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이제 이상한 그 증상 있는 사람들이 있지. 자기가 그 증상 있는 거를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이 있는 거를 이제 경찰들이나 법원이 딱 보니까 있어. 그래서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의뢰 응답 체계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한다라는 거 기억해두고 육체계 모델.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 체계는 어떤 거다, 여러분들? 변화 매개 체계. 전문가의 행동과 사고를 형성 및 교육, 육성하는. 자, 여기서 변화 매개 체계를 교육, 육성시키는 체계를 전문가 체계라고 한다. 기억을 해두고요. 문제 인식 체계, 의뢰 응답 체계라고 한다. 이거는요, 뭐를 얘기한다? 의뢰 체계, 응답 체계 그냥 그렇게만 기억해 돼. 의뢰 체계는 서비스를 요청한 사람들, 법원이나 경찰, 그러니까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끌려온 사람들이야. 의뢰 체계에 의해 강제적으로 의뢰가 이루어진 클라이언트를 응답 체계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걸 육체계 모델이라고 하고, 그래서 어떤 이런 육체계 모델 같은 경우는 개인이나 어떤 그 환경, 어떤 그 두 가지 초점, 개인이나 환경 초점에서 어떤 다른 집단, 법원이나 경찰 같은 집단, 어떤 상호작용 문제로 좀 더 확대했다라는 그런 어떤 의의가 있어요. 집단으로까지. 그래서 개인, 집단, 환경 간 상호작용 문제로 이제 확대했다. 그런 어떤 의미도 있으니까 요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줍니다. 자, 이론에 대해서는 정리됐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 문제 봅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에서 통합적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회 문제입니다. 18회. 자, 1번 사례관리가 실천 현장에서 일반화된 이후 등장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례관리는요, 통합화 이후에 등장해.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는 거지. 통합화 이후에 등장한 게 사례관리야. 그래서 실천 일반의 이후가 아니라 이전이야. 이전. 자, 정리해두고. 자, 두 번째. 다양한 클라이언트 체계와 수준에 접근할 수 있다. 다양한 클라이언트 체계와 수준에 접근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네요. 그렇죠? 정답 2번. 3번. 고도의 전문화를 통해 해당 실천 영역 고유의 문제에 집중하는 전문화. 이전이잖아. 통합기 이전. 분화기 전문화. 같은 말이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통합기 이전에 나타난 거고요. 자, 그리고 4번. 전통적 방법에 비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 상황에 개입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적합하지. 그렇지? 자,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클라이언트를 통합한다는 의무를 가졌다. 클라이언트를 통합하는 게 아니야. 클라이언트를 통합하는 게 아니라 뭐를 통합한다는 얘기야? 통합 이론을 통합한다는 얘기지. 이론 개념을 통합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통합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42번의 정답은 몇 번? 2번. 43번 봅니다. 펄만이 강조한 사회복지 실천의 4가지 구성 요소에 해당되지 않은 건 place, 딩동댕, person, 딩동댕, problem,
딩동댕, 프로세스, 딩동댕, 어우, 실천은 아니네. 그렇지? 43번에 몇 번? 4번. 이런 건 주워 먹어야죠. 주워 먹어야 돼. 44번 봅니다. 통합적 방법으로서 문제 해결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해결 모델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아심리학, 주의 사상, 역할이론, 체계이론 등에 기반한다. 딩동댕. 펄만의 모델에서는 주로 개인의 사회적 기능에 문제의 초점을 둔다. 개인이 사회적 기능에 초점을 둔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콤튼과 갤러웨이 육체계 모델이죠. 육체계 모델에서는 개인 집단 환경, 집단까지 상호작용 문제로 초점이 확대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협동적 작업 관계 외에 다른 체계와 협조, 교섭, 관계 등도 가진다. 당연한 거라고 했어요. 다중체계적 관점. 자, 그리고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적체계, 고시체계, 사체계 모델에서 사체계 모델은 뭐라고 했어? 큰 편을 보면 표정이 행복해져요. 자, 그러면 44번의 정답은 몇 번? 5번. 44번 정답 5번. 자, 45번 문제 봅니다. 핑커스와 미나한의 사체계 모델입니다. 사체계 모델. 사체계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의 문제고요. 1번 봅니다. 이웃이나 가족 등은 변화 매개체계에 해당된다. 이웃이나 가족은 변화 매개체계가 아니라 무슨 체계? 행동체계. 그렇지? 자, 2번.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사와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은 행동체계에 해당된다. 맞아요? 틀려요? 행동체계? 맞죠? 자, 그러면 45번의 정답은 2번 나왔는데 뭐가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3번.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는 의뢰응답체계 맞는 이야기잖아. 그지? 근데 이거는 몇 체계 모델이야? 6체계 모델이지. 4번. 목표 달성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은 변화 매개 체계에 해당된다. 변화가 필요한 사람은 무슨 체계라고 했어? 표적 체계라고 했지. 표적. 그렇죠? 자, 전문가 육성 교육 체계도 전문 체계에 해당된다. 전문가 체계, 전문 체계는 여러분들 몇 체계 모델? 6체계 모델. 자, 그러면 45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지요. 46번 봅니다. 핑커스와 미나한이 제시한 변화 매개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변화 매개체계. 자, 1번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복지사와 공동으로 노력하는 모든 체계를 이거를 뭐라고 했어? 이거를 행동체계라고 했잖아. 그지? 이제는 다 정리해야 돼. 자, 행동체계. 목표 달성을 위해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대상,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건 무슨 체계? 표적 체계.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가 속한 기관을 의미한다. 이거는 무슨 체계? 변화 매개체. 그럼 맞네. 46번의 정답 몇 번? 3번. 서비스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거는 무슨 체제? 클라이언트 체계. 법원, 경찰 등에 의해 강제로 의뢰가 이루어진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몇 체계 모델? 6체계지. 그지? 의뢰 응답 체계잖아. 그렇죠? 의뢰 응답 체계. 의뢰 응답 체계. 그래서 변화 매개 체계에 해당하는 것은 몇 번 여러분들? 3번이 되겠지. 3번. 요런 문제가 아주 대표적인 문제예요. 알겠지? 충분히 풀 수 있겠죠? 47번 봅니다. 콤튼과 갤러웨이의 사회복지 실천 구성 체계 중 사회복지협회가 해당하는 체계는 이제 딱 나와야지. 47번. 뭐라고 했어? 이거는 여러분들 주관식으로 해도 맞춰야 돼. 무슨 체계? 전문가 체계지. 그렇지? 전문가 체계. 자, 그래서 47번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여러분들 어때요? 풀어보니까. 할만하죠?
할만해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했던 부분이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 오늘 시간이. 그런데 하고 나면 이것보다 쉬운 거 없어. 이거는 뭐 다 맞춰야 돼. 다 맞춰야 돼. 여기서 나오는 거다. 다 못 맞추면 그건 이 선배에 대한 배신 행위야. 이 선배는 여러분들이 배신자가 안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배신자가 안 되길 기원하면서 파이팅을 외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파이팅!